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참 답답한 시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분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개별적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거지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아무렇지 않게 회복될 하락입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나 하락 추세를 걷게 되면 계속해서 역시나 개별 종목이 올라가긴 굉장히 힘이 든 시장이 연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시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트리거가 뭔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재가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된다. 개별적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 기술력이 있다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확 올라와 버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계속적인 투매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장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2016년도, 7년도까지 이 시장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이 지금 코스피가.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느냐? 우리 시장에 기본적인 가치가 요 정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가치.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올라올 때 이거를 깨고 내려갔어요. 처음으로. 자, 그러더니 뭐가 있습니까? 이 기본 가치를 확 끌어올려 버리죠. 거기에 유동성으로 이 증시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냈어요. 자, 하지만 그만큼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장의 기본 가치 2000선 박스피. 자, 이 정도인데. 자, 여러분들이 과거와 지금의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절대 기본적으로 저는 23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이 정도는 2500 정도 이 정도는 와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본 가치가 반영된 이 시장 지수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냐? 결국 저평가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2500 정도에서 선을 분명히 잡아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과거에도 이 계속 여기 꼬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000피다, 2000 박스피다 뭐 그랬지만 결국은 이 꼬리들이 계속 1700을 왔다가 회복하고 그런 구간을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자,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증시의 어떤 기초 체력이 2500 지수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전처럼 V자 반등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시장에 있는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악재가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프는 못할지언정 내려가도 분명히 올라온다는 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식 투자하셔야지, 아니면 지금 시장 아웃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내가 어떤 땅을 사도 10년 뒤에 이것이 개발되겠지 하고 땅을 사는 거지. 이거 지금 당장 개발 안 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 기대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오를 수 있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같은 패닉장에 여러분들이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냐. 올라오면 됩니다. 이런 타이밍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서 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매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번 하면 100번 다 맞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공포지수가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갑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공포지수가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견디면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오늘 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고용지표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고용지표에 꺾인 연주 피벗 기대감, 시장에는 9월 CPI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게 보이시죠? 자, 오늘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펙에 대한 감산에 대한 얘기, 사우디 왕세자의 감산 조치가 어떤 사실 저는 이 증시 하락의 어떤 트리거를 지금은 저는 이걸로 봐요. 지금 이제 감산 절차. 이것이 왜냐면 감산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 공급될 물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기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뭐 P라고 보고, 요거를 Q라고 봐요. 생산량, 가격 이렇게 돼서 요거를 수요 곡선, 요걸 공급 곡선으로 보는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버려요. 그럼 가격 지금 P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냥 경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산이 인플레를 또 자극하는 유인인 거예요.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가 잡혀가려는 와중에 또 이 감산 조치로 유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인플레가 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시장을 또 한 번 매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시장 힘들 때 같이 한번 이겨나갑시다. 여러분들 몸 아파요. 이거 돈 많이 잃고 그러면 몸이 아파요. 하지만 건강은 잃지 마세요. 시장이 올라가면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건강 잃고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하세요. 몸 건강하시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하나 더 드세요. 이거 하루에 수천만 원씩도 잃을 수도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외식 한 번 한다고 얼마 듭니까? 1, 20만 원이면 돼요.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지금 이 하락장을 견뎌나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거 언제죠? 오늘 또 그런 것도 좀 이제 이 국제 달러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지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요런 거, 자, 보세요. 월드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 지금 시장 떠나는 건 실수다 그러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년 반 전에는 비싼 가격에 주식 산 게 잘못이지만 지금은 시장 떠나는 게 실수다 그러면 지금 싸다는 거잖아요. 자, 남들과 다르게 유연하게 사고하라. 시장에 남아있으라.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방어적으로 투자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반대로 한다. 제가 인간 본성을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본성은 리스크 회피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인간의 본성과 이 주식에 대해서 연관 짓는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라고 할지라도 위험 선호 자체가 위험 기피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고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이 있고 위험 기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위험 기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제가 위험 선호자입니다. 저는 위험 선호자인데 왜 저는 위험 선호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계속 그러는 어떤 토론과 그런 거였는데 그거예요. 요 전체가 위험 기피 안에 들어있다. 아무리 선호자라도 위험 선호에 대한 것은 위험 기피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나눈 요 카테고리일 뿐이지, 아무리 니놈이 위험 선호자라도 니놈조차도 위험 기피인 거고 인간은 원래 위험 기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대체 누가 위험을 평생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는 과도했지만 방어적으로 투자할 때였다. 하지만 지금 과도함이 사라지고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다. 자,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르게 사고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자, 투자 부적격 등급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본인은 투자해서 큰 돈 벌었대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수익 내는 시대에 끝났다. 왜? 저금리 시대는
계속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시대가 끝났다는 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앞으로 시장은 그냥 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 2차 전지만 엮이면 올랐던 장세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 독보적인 기술력, 견조한 실적, 이런 거 바탕으로 지금부터 골라서 저평가 종목을 잡아놔야 수익을 보는 거지. 아무거나 산다고 아무거나, 자 보세요, 시장이 다시 상승해서 모든 종목이 제자리를 간다고 해도 그냥 무작정에 견딜 시기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도 고평가인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빠질 겁니다. 실적이 개판인 종목들, 2차전지 핵심 기술도 아닌 겉절이 기술력으로 주가 상승 나왔던 2차전지 종목들, 업황 자체 장기간 업황 자체가 무너진 종목들, 지금 반도체 빠지는 것도 업황 때문이에요. 더 하락 나오기 전에 저 청산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업 가치 있는, 기술력 있는, 시장 지배력 있는 그런 기업들로 공부해가지고 지금부터 사모아야 이 다음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질적 장세가 올 거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은 곧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텔레그램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시장 힘들 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와서 보시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고용지표에 꺾인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견조한 흐름이다. 시장 미국 증시 또 빠졌어요. 왜?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켜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눈은 9월 CPI가 나오는 이번 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CPI 지수가 이제 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요거 보세요. 견조한 9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Fed 피벗이 그거예요. 피벗이 딱 어떤 여기다가 이제 탁 박는 거예요. 말뚝. 우리가 영어 단어로 하면 말뚝. 말뚝 박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말뚝을 받고 피벗 돌린다는 거예요. 하락을 이렇게, 이걸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높았대요. 실업률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요. 참, 9월에도 고용은 여전히 탄탄했다.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CPI가 언제 나오나요? 13일에는 미국 9월 CPI가 발표된다. 3분기 실적도 이제 미국부터 차차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CPI 발표가 되면 물가지수가 아직도 높은지 아니면 적절히 잡혔는지가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를 상회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모르죠. 까봐야 아는 거니까. 자, 저는 9월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실적 장세가 돼서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져서 이것이 11월로 가는 FOMC 회의에서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못하든 뭐 그러겠지만, 이제 국내외 기업 실적 발표로 양분될 것이다. 투자자 이목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과 기업을 분석해서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자, 많이 애용하세요, 텔레그램. 자, 여기도 보시면 미국 9월 보고서에 고용보고서 희망이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볼게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냐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패닉될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보면 9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5%로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더 나은 실적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만이 다음 몇 개 분기간 유일한 안전지대가 될 것. 보세요. 제가 지금 텔레그램에서 말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걸 보고 쓴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쓴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하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보면 유튜브든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냥 이랬구나. 옛날에는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과 결국 다르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좋은 기업 지금 분석해서 담아야지만 유일하게 안정지대가 될 수 있고, 자, 여기도 요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실업률이 3.5%예요. 그냥 여러분들 3.5%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 완전 고용. 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예전에 고용이 실업이죠. 실업률.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페드는 금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통화 정책을. 가장 중요한 게 고용과 물가예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고용하고는 물가는 반대가 돼요. 물가가 잡히지만 고용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고용이,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 고용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잡히면서 줄었던 실업률이, 고용이 줄었는데 요 물가가 잡히면 사실은 물가를 더 잡으면서 페드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서 고용은 조금 타격을 받지만, 그러면서 고용과 물가는 반작용을 해요. 물가가 좋아지면 고용은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가는 좋아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면 페드는 여기서 고용 보고서가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다음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를 지금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의주시 속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고용은 3.0%라고 나와 있어요. 연이 아니에요. 3.0을 완전 고용 수준이라 그래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많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지금 금리 인상 더 해도 시장 괜찮다,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일자리 내년 1분기에 매월 17만 개씩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BOA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연준 페드와 이런 은행, 투자은행들 있죠. 이게 기사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이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거랑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그냥 어투가 달라요.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유지됐으면 좋겠으니까 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도 다 그 성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페드와 투자은행은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되면 투자은행들은 위기예요, 위기.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 동안 증가 속도가 절반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비농업 부분이 내년 초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내년 1분기는 17만 5천 개 정도로 일자리가 감소된다. 그러면서 내년에 상당 기간 이어진다. 왜? 시장 참여자들아, 지금 고용 부분이 좋다고 지금 나왔지만 내년이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춤하겠지. 시장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요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연준이 지금 물가 상승을 건전한 수준까지 돌려놓으면서도 상당 규모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시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적이라니까요, 적. 연준은 그럴 수 없다.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니들 때문에 힘들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뭐하러 그러냐. 하지만 페드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게 있죠. 바이든 뒤통수. 이게 왜 제가 이걸 마지막에 적어놨냐면, 지금 이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일본, 영국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엔화나 파운드와 가치 폭락이 나왔어요. 달러 패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조치예요. 그런 것들이. 이 원자재 패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전쟁을 그냥 이대로 못 끝내느냐. 러시아가 얻을 게 없거든요.
원자재 인플레이션 많이 이 달러 패권을 지금 주눅들게 할 수 있는데 이 원자재 지금 잡으려고 금리 인상으로 이거 때려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미친놈처럼 해버리니까 유럽이 저 망하면 지금 큰일 나버려요. 사실은 이게 유럽이 무너져버리면 이탈리아든 영국이든 뭐 하나 무너지면 이 연쇄 부도작용은 사실 어마무시하게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야 유럽을 볼모로 잡고 니들이 그렇게 금리 인상 때려버리는데 해봐라. 난 전쟁 안 끝낸다. 핵 위기까지 불사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핵을 뭐 쏘니 뭐 마느니 뭐 그러고 있고 중국 반도체 지금 좀 무역 규제 그리고 이제 저 러시아는 달러 결제 축출.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지금 사우디랑 굉장히 견고한 이 네옴시티도 사실 중국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네옴시티에 지금 큰 저 수주를 따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뭐 한미글로벌이나 하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이 인프라를 깔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오펙 감산 조치가 어떤 시사점을 주겠어요. 원래는 이 미국이 옛날에 그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달러 결제망을 이제 쫙 깔면 이 석유 달러 결제망을 사우디랑 협의를 해갖고 사우디 너의 국가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달러 패권을 도와라 그랬는데 요즘에 중국이 미사일 요런 거 도와주고 핵 협의 이런 거 도와주고 사우디 돈 있고 사우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세계 1등으로 기름이 나요. 사우디는. 옛날에도 제가 프로레슬링 보면 사우디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자기네 나라에서 레슬매니아를 개최해버리는 나라예요. 돈으로 따지면 저 사우디 왕세자가 갖고 있는 돈은 이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 저런 부를 유지하는 어떤 왕족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우디가 최근에 감산 조치 바이든 뒤통수 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랑 지금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그 시스템도 협의 중이에요. 이거 나오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미국 달러들 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도, 러시아, 북한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중동에 많은 나라들도 있고 못 사는 빈민국들, 개도국들 사실은 미국 편이 아니라 이쪽 편이 알게 모르게 이쪽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지금. 왜냐면 달러 패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ESG 한다 그러고 유럽이랑 미국은 ESG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슨 ESG고 못한다는 거예요. 인도처럼 인구 많고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 10년간 20년간 나는 ESG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안 할란다. 국제사회 니들이 그 규정 정해놓고 하라. 난 안 한다.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 계속. 중국도 그런 거예요. 국제사회들이 니들이 그거 해? 우린 우리끼리 하겠다. 전기차 우리 빼고 만들어? 우린 우리끼리 하겠다. 세계 1위 딱 찍어버리고 옛날에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 패권들로 인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통제력을 점점 잃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의 체력을 볼모 삼아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 나라들의 이 경제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초 체력이 있는 나라, 그게 사실 우리나라예요. 자, 기초 체력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이때 만들었던 이 박스권이 사실은 지금의 기초 체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면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 체력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장이 지닌 가치를 증명한 시간들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이 여기 한 2500선에서 2750선 여기서 움직여야 사실은 최소한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또한 코스피는 사실은 3000이 가도 괜찮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고 주가는 점프를 하는 거지. 왜?
여기서 사고 파는 거를 계속해서 요 정도면 저평가구나 사고 고평가구나 팔고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 적정 가치가 이렇게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제시장의 어지러운 질서 속에서 그래도 투자기에는 분명히 있고, 지금은 어떠한 종목들도 사실은 마지막 패닉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봤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건강 유지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의 어떤 평화, 자, 그런 거 있어요. 와이프, 남편, 누가 돈 잃었는지, 누가 힘든지, 서로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다 잘해보려고 이러다가 욕심이 결국은 화를 친 거지만, 서로 아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렇게 사세요. 뭐 인생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놀 수 있고 노는 날에 놀러 갈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투자 열심히 다시 하면 금방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저희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저는 이 기간 동안 이 주식을 보면서 그런 내공을 가졌으니까. 자, 오늘 영상이 참 길었는데 이 혼란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힘내시란 말 말씀드리면서 영상